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뉴욕 한인회와 뉴저지 한인회가 관할 구역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공개적으로 뉴욕 한인회에 뉴저지를 관할 구역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뉴욕 한인회가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뉴욕 한인회는 뉴저지 한인회의 이 같은 요구가 지역 이기주의적 행태라며 반박했고 뉴저지 한인회는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29일 정기 이사회를 열어 최근 뉴욕 한인회가 회칙 개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박은님 뉴저지 한인회장은 그동안 뉴욕 한인회는 뉴저지 한인사회 현안에 대해 아무 도움도 주지 않으면서 뉴욕 한인 회칙을 이유로 뉴저지를 관할 지역으로 묶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뉴욕과 뉴저지 한인사회를 위해 서로 시비를 따지지 말고 상호 존중하며 협의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뉴욕 한인회가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강경책을 써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 8일 개최된 골프대회 모금 기금 현황에 대한 결산 보고도 이뤄졌습니다. 아울러 2016 뉴저지 추석맞이 대잔치의 준비 사항을 점검하고 김진국 전 뉴저지 한인 회장을 행사위원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올해 뉴저지 추석맞이 대잔치는 9월 24일에서 25일 치러질 예정입니다. 차압 위기에 놓였던 뉴욕 한인회관을 살리기 위해 뉴욕 일원 한인마트에 설치했던 성금 모금함을 지난 28일 오픈했습니다. 총 18개로 적지 않은 금액이 모금됐습니다. 많은 한인들의 기대와 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6일 뉴욕 일원 한인마트와 식당에 설치했던 뉴욕 한인회관 살리기 성금 모금함. 약 50일 만에 뉴욕 한인회관에 모아진 모금함을 차례로 오픈했습니다. 굳게 닫혀져 있던 모금함이 차례로 열리고 모금함을 가득 채우진 못했지만 한눈에 봐도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정성이 느껴지는 봉투도 보이고 $100 지폐와 개인 수표도 다수 나왔습니다. 18개 모금함에서 모아진 금액은 총 $9,383 35센트입니다. 그동안 참여해준 수많은 한인들의 정성이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정성을 모아주신 성금함을 오늘 오픈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금을 동포 여러분들께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무사하게 밀린 텍스를 내고 우리 회관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뉴욕 한인회는 이번 달 30일부로 공식 모금 캠페인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모금된 금액은 $46만 3,736 27센트. 이 중 $30만 달러는 체납 세금으로 납부했고 13만 달러는 상반기 부동산세로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민승기는 우리 50만 동포의 집을 아주 팔으려고 또 99년 리스를 주고 그 돈을 받아 다 썼기 때문에 민승기를 형사적으로 민사적으로 수를 해야 되는데 변호사 비용이 약 10만 불 들어갑니다. 뉴욕 한인회는 앞으로 민승기 전 회장을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동포 사회에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금전적 손실과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 민 전 회장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생각입니다. 공식적인 모금 활동은 끝이 났지만 앞으로도 소송 비용과 회관 수리비 등 적지 않은 금액이 더 필요해 한인사회 후원이 계속 필요한 현실입니다. 채널 K 뉴스 지한샘입니다. 기다리던 이민 약속이 지난주 결국 무산됐습니다. 백악관은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재심에서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은 29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케이스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후 오바마 행정부가 취할 수 있는 이민 관련 행정명령은 백악관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행정명령 시행 복원을 위해 오바마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서류 미비 청년 추방유예 확대와 부모 책임 추방유예 등을 골자로 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유역 행정명령은 텍사스를 비롯한 26개 주정부들이 시행 중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후 뉴올리언즈 제5 순회항소법원이 1심 지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결국 대법원 상고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23일 대법원은 찬성사, 반대사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결국 시행이 무산된 것입니다. 판결 25일 내에 판결 불복 재심을 요청할 수 있지만 사실상 재심도 무난하진 않을 전망입니다. 전국 470만 서류 미비자들이 연방 대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허탈에 빠졌습니다. 이미 구제를 받은 불체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수혜자들은 기존대로 혜택이 유지되지만 더 이상 새로운 수혜자로의 확산은 없게 됐습니다. 24일 민권센터에 따르면 이미 구제를 받은 기존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수혜자들은 이번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2년 6월 15일 불체청년 추방유예 조치를 발표하고 자격이 되는 31세 이하 서류 미비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추방유예와 노동허가를 가능토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받고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는 등 그해 8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2차 추방유예 행정명령을 발표했지만 주정부 연합의 소송과 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찬반 동수 판결로 결국 시행이 무산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2차 행정명령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1차 행정명령은 그대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신규 신청과 갱신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민권센터와 뉴욕 이론 이민자 단체들은 2차 추방유예 행정명령의 무산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중단 없는 이민개혁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매분이 프로그램을 통한 육군 입대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한인 유학생 등 외국인들의 신청이 폭주하면서 정원 초과에 비상이 걸린 것인데요. 이례적으로 입대 수속 절차를 밟고 있는 케이스까지 모두 중단됐습니다. 육군 모병사령부는 지난 24일 전국 각 모병소에 발송한 내부 지침 이메일에서 27일부터 매분위를 통한 입대를 전면 중단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육군 모병사령부는 연간 쿼터로 제한되는 입대 정원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중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지원금 또한 거의 고갈된 상태로 추가 지원 계획이 발표되기 전까지 매분위 프로그램을 통한 입대 정원의 확대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신청뿐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신청자에 대한 신분 확인, 소셜 시큐리티 번호 발급 절차 등 모든 수속이 중단됩니다. 단 의사, 간호사 등 외국인 의료 특기자에 대한 매분위 신청은 예외이며 27일 이전 외국어 구술 시험 일정이 이미 확정된 사람도 예정대로 OPI를 치를 수 있습니다. 한편 매분위 프로그램을 통한 육군 선발 인원은 연간 쿼터로 제한되기 때문에 수시로 오픈과 중단을 반복합니다. 육군은 지난 2013에서 14 회계년도 1,500명인 연간 선발 상한선을 다음 회계년도에 3,000명으로 늘리고 현 회계년도에는 5,000명까지 확대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의 서류 조작 사건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최근 예민한 문제인 수돗물 납성분 검사를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눈속임을 하고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시 보건국이 수돗물 납성분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어린이 데이케어 센터에도 검사 완료라고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25일 시 감사원의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2008년부터 보건국은 모든 데이케어 센터에서 사용하는 수돗물에 대한 납성분 검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보건국은 2011년까지 약 4년 동안 일부 센터에는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어린이 데이케어 센터 라이센스가 대거 취소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직원들에게 검사 결과를 완료라고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를 지시한 이메일 등이 적발됐습니다. 또 2012년까지는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계류 중이라고만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처럼 보건국이 서류를 조작한 데이케어 센터는 무려 119곳에 달하며 이 가운데 70곳은 단 한 번도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자는 비전제로 정책의 핵심 조항에 큰 걸림돌이 생겼습니다. 보행자 양보 위반 차량을 형사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비전제로 플랜 중 보행자 또는 자전거 이용자에게 양보하지 않은 부주의한 운전자들에게 형사상 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규정은 운전자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양보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최대 $50의 벌금과 징역 15일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법원 퀸즈 지법의 지아 모리스 판사는 지난 24일 해당 조항은 수정헌법 제5조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수정헌법 제14조와 상충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운전자들에게 부주의하게 운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주면서 제5조와 14조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적법 절차의 권리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결은 지난 2014년 퀸즈 포레스트힐 횡단보도 교차로에서 길을 건너던 80대 할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스쿨버스 운전사 아이삭 센슨이 지난 3월 위헌이라며 기각 요청을 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퀸즈 검찰은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고 뉴욕시는 단속을 강행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메가밀리언 복권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한번 사볼까 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잭팟 당첨금이 4억 1,500만 달러로 치솟았습니다. 28일 실시된 메가밀리언 복권 추첨에서 또다시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잭팟 당첨금은 무려 4억 1,500만 달러까지 치솟으면서 폭발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액수는 미국의 메가밀리언 복권 당첨금 사상 10번째로 높은 금액입니다. 메가밀리언 복권은 지난 3월 8일부터 당첨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추첨일은 7월 1일 오후 10시 59분입니다. 잭팟 당첨자가 일시불 현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금을 공제하고 2억 8,600만 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파워볼의 예상 당첨 금액은 세전 2억 2,200만 달러입니다. 한편 2012년 거액의 복권에 당첨돼 당첨금의 일부를 기부해 마을 소방서를 새롭게 꾸민 미주리주 마크 힐의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마크는 소방서 리모델링뿐 아니라 마을 하수 처리장에도 5만 달러를 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7월을 여는 첫 행사 독립기념일 어디로 떠나십니까? 집에서 조용히 쉬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올해도 최다의 인파가 독립기념일 연휴를 기해 여행을 떠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가 하락에 따른 소비 심리가 회복되면서 여행객은 4,300여만 명인 최대로 추산됐습니다. 즐거운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채널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